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에너시스템공학부의 문장학 교수입니다. 본 강의는 전산설계 기초 세 번째 강의인 매트랩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매트랩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리뷰를 해봤다면 오늘은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강의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가 매트랩 리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파트 1에서는 이제 매트랩을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할지라든지 혹은 이제 뭐 엠파일 스크립트라든지 베리어블, 매트릭스를 어떻게 선언하는지에서 좀 배웠다고 치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약간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이제 플랫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그 프로젝트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그릴 수 있었으면 해서 준비한 부분이 있겠고요. 다음 세 번째 뭐 이미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 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진 데이터를 조금 읽어드리거나 이럴 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텍스트를 읽고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매트랩에서도 가능한 부분을 엑셀에 있는 뭐 데이터를 읽거나 혹은 엑셀에 다시 쓰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플라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랫을 하려면은 X축에 해당하는 값과 Y축에 해당하는 값이 필요합니다. X축에 해당하는 값 자체는 뭐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라인 스페이스라고 표현을 해서 0부터 4파이까지 10등분을 하겠다는 표현이 있고요. 뭐 혹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0부터 뭐 4파이까지 4 곱하기 파이라고 하는데 물론 10등분을 하려면 0에서 4파이 사이를 10으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10이 아니라 파이가 적혀 있고요. 이걸 나누기 뭐 9나 10으로 해주셔야지 그 사이가 10등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런 거랑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함수를 넣어주면 인풋으로 뭐가 들어가죠? 저희가 벡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도 뭐가 나오죠? 벡터가 나온다라는 것들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플랫 y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x축이 뭐고 y축이 뭔지 사실 올바른 표현은 플랫 x, y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같이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x라는 데이터가 있었고요. 라인 스페이스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0부터 4 곱하기 파이까지 이걸 10등분을 해가지고 표현을 해본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y는 이거를 받아서 사인으로 x를 그대로 받아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뭐 했었어? 실행을 한번 해봐야겠죠?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제 데이터 파일들이 쭉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플랫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랫은 기본적으로 x, y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거 해당하는 총 10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하나, 둘, 뭐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개인가요? 개수. 이런 것들 사이즈가 잘 모르겠다 하면 사이즈 X 이렇게 해줘 보시면은 1 곱하기 10이니까 총 10개의 포인트가 나온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사인 함수보다는 약간은 좀 모양이 다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데이터 포인트가 조금 적어서 그런 거고요. 만약 이거를 100등분을 하겠다 하면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데이터 포인트가 사이즈, 다시 한번 사이즈 X를 해보시게 되면은 총 10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플러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던 사인 함수가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4파이를 갖기 때문에 총 2번의 주기가 나오는 것들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10개만 했을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래프가 조금 했다면은 이걸 좀 등분을 많이 하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1000등분까지 했었네요. 그래서 해서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플러스를 할 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플랫 PLOT죠. 플러스를 한 다음에 x, y 하실 때 이 벡터의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 크기가 1 곱하기 100인지 1 곱하기 100인지를 정확하게 비교를 해주셔야지. 사이즈가 다르게 되면 항상 에러가 됩니다. 정확하게 매칭이 될 수 있게 개수가 맞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1 곱하기 2 여기는 1 곱하기 3이죠 사이즈가. 이런 경우에는 플랫을 실행이 되지 않고 아마
에러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주 플랫을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사실 근데 뭐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의 숙제를 요청을 하거나 프로젝트 같은 거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이 정도의 자동으로 그려지는 퀄리티의 플랫을 갖다 제출을 하시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레포트 점수를 아마 깔 겁니다. 그 이유는 플랫에는 정확하게 정보가 우리가 눈으로 보기 편하려고 하는 건데, 저렇게 디폴트 플랫에는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예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서 여기를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플랫 먼저 기본적으로 x, y를 적으시면은 x축, y축의 데이터를 써가지고 어떤 라인 플랫을 그린다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다가 이렇게 따옴표 같은 걸 표시를 해주시면은 여기에 옵션을 갖다가 적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을 적을 수 있는데요. 뭐 필요에 따라서 생략을 하셔도 되지만은, 첫 번째 이 알파벳을 뜻하는 것은 이제 색깔을 얘기합니다. 매트랩에서는 K가 인디케이션 하는 것은 검정색, 블랙을 얘기를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G라고 하면은 뭐 그린이 있고, Y를 치면 당연히 옐로우 같은 게 나오겠죠. 다음에 아마 C면은 사이언이라는 색깔이 있습니다. 뭐 컬러 프린트 같은 데 보시면 사이언이라고 하면은 아마 빨간색 같은, 약간 좀 분홍색 같은 빨간색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아마 G가 아마 그린일 수도, 그레이인가요? 그린인가요? 아무튼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B라고 하면 당연하죠. 블루가 있을 것 같고요. R이라고 치시면은 뭐 레드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걸 암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 이런 거를 그릴 때마다 당연한 거지만 헬프에 들어가셔서 이런 옵션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찾는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장 많이 검정색, 물론 디폴트로는 이제 블루가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색깔을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마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이라고 하면은 점선인데, 사실은 점하고 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쇄선 같은 거죠. 이렇게 점 직선이 반복적으로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점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은 직선이 쭉 그려지겠고요. 콜론으로 갖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점점점점점 닷선이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콜론이랑 점을 같이 그리게 되면은 점점점 직선 점점점 직선 이런 식으로도 또 가능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두 번째 거는 마커라고 되어 있긴 했는데, 만약에 저기에다가 다른 마커에 해당하는 것을 다른 걸 넣어주시게 되면은 뭐 다른 플랫도 그려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 가지를 이제 넣어보시면서 선의 스타일을 바꿔주고 싶을 때는 뒤에다 넣어주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K를 생략을 하고 그냥 하나만 직선만 넣어주셔도 되겠고요. 뭐 큰 직선 두 개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난 색깔만 조절하고 싶다 하면 당연한 거겠지만은 아마 라인 플랫이 디폴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탈자 콤마가 두 개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점이 돼 있으면은 아마 x, y가 점점점 플러스로 아마 이런 식으로 닷 형태로 이게 플랫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플랫을 할 건데요. 거기다가 뭐 이렇게 점 표시를 한번 해보면은 점점점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제가 뭐 K, R 이런 것도 해도 되는데요. 만약에 하면 빨간색으로 반응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에다가 선 곱해주시면은 점하고 선이 뭐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점점 직선을 두 개 하면은 큰 대시 라인도 그려지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세미콜론이랑 점 하면은 그런 모양에 맞춰서도 이건 안 되네요. 아마 세미콜론만 되나 봅니다. 세미콜론 좀 더 얇은 파선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G 한번 해보면은 그린이 나오겠고요. 아까 제가 C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이언이 빨간색이 아니었네요. 예, 미안합니다. 레드도 있겠고요. K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색들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좀 찾아보셔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사실 여러 가지 옵션들도 있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이런 것들도 꼭 선을 그리실 때, 만약에 두세 가지를 동시에 그리실 때 똑같은 걸로 세 개 그리시면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라든지 혹은 적어도 선 스타일들을 바꿔줄 수 있는 것들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이 그려진 상태에서 이제 저는 이제
라이브 스크립트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창이 뜨진 않겠지만은 여러 가지 그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 버튼들을 누르셔가지고 뭐 데이터를 선택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뭐 확대 축소나 혹은 데이터 플러스를 약간 이동도 할 수 있겠고요. 혹은 거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우클릭을 해보시면은 라인 스타일을 저희가 아까 뭐 솔리드 라인 이런 직선이고요. 대시 라인들 이런 거, 뭐 단라인 점 찍어서 표현한 거, 뭐 대시 단라인 이런 거 표시하는 거, 아무것도 선 없게 뭐 표현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마우스로 GUI 인터페이스를 써가지고 마우스로 조절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명령어로 스크립트에다가 작성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포인트들을 옵션을 적어주셨습니다. 여기서 S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마커를 좀 설명은 안 하긴 했는데요. 스퀘어의 약자입니다. 그 네모를 갖다 하는 거고요. 만약에 꺽쇠 표시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위쪽 삼각형, 뭐 꺽쇠도 있고요. 또 혹은 O 적어주시면 동그라미 마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어떤 모양이 있을까요? 에스테릭스 마크 하면은 이렇게 에스테릭스 마크 표시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삼각형, 이거 꺽쇠, 부등호 표시라면은 이 삼각형 모양으로 마커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긴 스퀘어고요. 직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큰 대시 라인이 그려질 거고요.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라인 위스라는 옵션, 라인의 두께를 물어보는 거고요. 2라는 정도 수준으로 줄 거고요. 컬러가 있었는데요. 저희 아까 컬러는 K, 뭐 RGB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원하는 숫자 컬러가 없으면은 뭐냐면 이렇게 그 RGB 값을 갖다 직접 입력을 해주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마 이게 컬러가 기본적으로 빨간색, 100은 빨간색을 뜻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적을 바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R 적었어도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마커 엣지 컬러, 이 마커의 엣지를 K, 블랙으로 해줬다는 뜻이겠고요. 마커의 페이스 컬러, 이거 소문자로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G라고 적어주시면 그린이 그려졌고요. 마커의 사이즈는 폰트 한 10에 해당하는 정도 수준으로 그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을 갖다가 조금 양이 많지만 이렇게 적어주는 방법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뭐 라인 프로퍼티에 해당하는 것들은 조금 다큐멘터나 혹은 헬프를 명령을 찾아보시면은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좀 플롯을 깔끔하게 그려주신 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리는 방법 중에서 뭐 아까 말한 뭐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100분의 101등분을 해가지고 이제 벡터를 만들어 줬고요. 거기에다가 y는 코사인 4x 곱하기 10x 익스포넨셜 앱솔루트 x 해가지고 이런 함수 값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한번 플롯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x는 다시 해보면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를 100등분 나눈 거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출력은 안 하겠습니다. y는 그거에 코사인 4 곱하기 x 그 다음에 점 곱하기가 뭐였죠? 우리가 벡터 곱하기 벡터를 하면 내적을 되는데요. 각 엘레멘트 y즈하게 곱하기를 하겠다. 그 요소랑 요소끼리만 곱하기를 하겠다 라고 하면 점 곱을 사용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익스포넨셜 지수 값인데 지수가 마이너스 ABS는 앱솔루트 값을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미콜론을 하게 되면은 뭐 출력을 안 하고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롯 x, y에다가 k라고 해서 검정색으로 갖다가 한번 출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플러스를 해보면은 문제가 생겼는데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봤더니만 여기가 아마 잘못됐습니다. 왜냐면은 앞에 코사인 4x x랑 4를 곱하는 것은 벡터랑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스칼라가 모든 요소에 4가 곱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코사인을 곱하게 되면은 코사인을 이제 함수를 취하게 되면은 그 벡터가 그대로 연산이 될 거고요. 사인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둘을 서로 뭐라고 했죠? 곱하기를 하면 내적이 되는데 저희가 각 요소로 엘레멘트 y즈하게 곱하기를 하겠다고 해서 점곱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즉 1,1에 있는 애들은 1,1끼리 1,2에 있는 애들은 1,2끼리 곱하기가 될 텐데 여기 곱하기를 해버렸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죠? 이게 벡터랑 벡터를 그냥 곱을 한다라고 잘못해서 여기 점곱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안 해주면 서로 차원이 안 맞아가지고 아마 생겼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함수가 그려지는구나 라는 걸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아까처럼 뭐 만약에 제가 뭐 라인 뭐 위스를 갖다가 하는데 라인 위스를 3으로 좀 두껍게 해보면은
라인 위스를 위스를 제가 스펠링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두껍게 그려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K에다 마커 같은 거 아까 뭐 스퀘어도 있었지만 이렇게 삼각형 오른쪽으로 해주면 뭐였었죠? 삼각형이 찍힌다고 했었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삼각형이 찍히는 것도 있는데 선이 사라졌으니까 선도 같이 그려줘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그리면은 나는 저 마커에 뭐 했었죠? 마커에 뭐 페이스 컬러가 좀 색깔이 다르면 어떨까요? 이제 좀 눈에 띄게 빨간색으로 갖다 한번 칠해줘 보겠습니다. 했더니만 좀 잘 안 보이나요? 왜 R 했는데 마커 페이스 컬러가 잘 안 보이네요. 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색깔을 좀 빼겠습니다. 예, 마커 페이스 컬러가 이상하게 안 바뀌네요. 어쨌거나 색깔이 바뀌길 바랬는데 그레이 작동을 안 하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바꿔볼 수 있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플랫을 해놓고서요, 또 이렇게 플랫 하는 거 말고도 플랫 말고 이제 다른 옵션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플랫을 하는데 로그 스케일로 플랫을 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그 x y라고 하게 되면은 뭐 세미 로그 x, 뭐 세미 로그 y 플랫을 할 텐데 x, y에 해당하는 것을 플랫을 하겠다. 혹은 세미 로그 뭐 y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 혹은 로그 해보겠다. 아마 로그만 좀 플랫을 해보겠습니다. 뭐 여기서는 이 플랫 값이 조금 제대로 안 됐긴 할 텐데. 예, 오류가 조금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뭐 아마도 값이 조금 맞지 않아서인 것 같은데 이걸로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x를 1,1에서 뭐 100씩 해보고 y는 그대로 뭐 세미 로그 y 하고 x, exponentially x를 그대로 하고 뭐 디폴트로 그리셔도 되지만은 이렇게 조금 뭐 옵션을 좀 넣어주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해보게 되면은 어떻죠? 1부터 100까지가 x는 그대로 1부터 100이 그려지지만은 x의 스케일이 어떻게 돼 있죠? 보시는 것처럼 한 칸이 움직일 때마다 지수가 하나씩 변하는 것처럼 변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다? 예, 스케일이 로그 스케일로 변했다 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다양한 플랫을 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3차원 플랫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X축, Y축 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Z축 값이 존재하면 플러스 3D라는 뜻에서 플러스 3 넣어주시면 되고 X, Y치 플랫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3차원도 한번 플랫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 축을 갖다 좀 컨트롤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엑시스라는 옵션을 갖다가 표현을 할 텐데 여기서 엑시스 다음에 이거를 스퀘어라는 거를 조금 한번 명령어를 넣어주면 스퀘어라는 건 네모란 뜻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트랩으로 플랫을 그리면 약간 직사각형 모양이 기본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우리는 정사각형으로 플랫을 그리고 싶은데 이럴 때 어떻게 컨트롤하냐 이렇게 엑시스 스퀘어 해주시면은 스퀘어 축이 좀 엑시스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쓰라라고 있는 옵션들이고요. 뭐 엑시스 타이트, 이퀄 해서 이 총 세 가지들을 조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퀄이라고 하면 X축과 Y축 스케일이 똑같이 되도록 만들어주라는 뜻이고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직사각형을 뭐 정사각형으로 만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개를 같이 쓰면은 좋죠. 왜냐면은 X랑 Y축의 스케일이 똑같게 만들면서 정사각형이 딱 되면은 우리가 뭐 이런 선형 플랫을 갖다 만들어서 데이터 포인트가 여기 선형에 제대로 놓였는지를 비교할 때 조금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XY랑 IJ는 좀 많이 쓰지 않아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은 서브 플랫이 있습니다. 저희가 플랫을 갖다 여러 개 그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플랫을 누르니까 어때요? 한 피겨가 하나가 딱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한 곳에 여러 개를 동시에 그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즉 2,3에 해당하는 플랫을 그리는데 나는 이거를 두 줄에 이렇게 세 칸으로 쪼개가지고 그 중에 1번
순서대로 1, 2, 3, 4, 5, 6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1번에다가 우리 아까 그렸던 플러스를 하나 이렇게 그리겠다라는 뜻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뭐 내가 3번에다 그리겠다 하면 여기 3번에 이렇게 딱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혹은 우리가 아까 뭐 여러 가지인데 4번과 6번, 4, 5, 6을 동시에 컨트롤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방법들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겨 창이 제가 지금 라이브 스크립트는 밖으로 뜨지 않았지만은 이런 창들을 다 닫고 싶다고 하면 close all 넣어주시면은 close 창들이 다 닫히고 있고요. 혹은 1번과 3번 창만 닫으겠다 하면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쳐주셔도 되겠습니다. 뭐 한번 살짝 보긴 해야겠죠. 우리가 앞에서 플랫을 여러 개를 그렸는데 제가 서브 플랫 할 거고요. 1,2에 첫 번째 플랫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 플랫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 칸이 그려질 거고 첫 번째 칸에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서브 플랫인데 1,2에 두 번째다가 그려주겠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아까 물론 이제 하나가 더 그려지긴 했지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따로 그려지는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엑시스 이퀄이라고 해주시면은 뭐 엑시스 축을 갖다가 동일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또 붙여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 가지 플랫을 동시에 그릴 때, 근데 거기를 한 번에 같이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서브 플랫을 먼저 선언을 해주셔서 내가 어디에 위치에 이 플랫을 그리겠다. 라는 것들을 딱딱딱 해주시면은 최종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맞게 이런 플랫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엔 이미지를 조금 이미지 서페이스, 이미지라기보단 서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컨투어 플랫을 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X축과 Y축이 존재하고 Z축 밸류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플랫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reshape이라는 함수입니다. 1부터 만까지 있는데 그 만을 이게 벡터거든요. 1부터 1, 만짜리 벡터를 갖다가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100 by 100에 해당하는 매트릭스로 reshape 바꿔주겠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거꾸로 이렇게 보내는 방법들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적어준 함수가 있고요. 그 매트릭스를 갖다가 이렇게 100 by 100으로 바꿔줬는데 그걸 이미지 sc라는 명령어를 쓰시게 되면 보통 다음과 같이 이렇게 컨투어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값이 의미하는 건 나중에 조금 더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바라는 거는 이 색깔에 맞춰서 색깔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텐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 1부터 만까지라고 하면 그 값이 1부터 뭐 2, 3, 만이 적혀 있는 건데 그 값이 뭐 위치가 바뀌면서 당연히 1부터 2, 뭐 여기 100 있고 뭐 여기는 10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만이 이렇게 적힐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여기가 사실 901부터 만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위치가 사실은 뭐 여기에 그려졌던 게 아닌가 싶네요. 901이 아니라 9001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만 값이 적혀 있고 여기는 뭐 여기 있어요. 당연히 이 값은 1에 해당하는 값이겠죠. 이런 것들이 그냥 그려지는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축 값을 갖다가 조금 컨트롤 할 수 있는데요. C의 X축 뭐죠? Z축에 해당하는 색깔의 매그니튜드를 3000에서 7000까지만 보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얼마부터 보이죠? 0부터 1000만까지 보는데 나는 이 3000부터 얼마까지만 보겠다? 7000까지만 스케일 바를 보겠다 라고 할 때 이런 방식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저희가 더 많이 쓰는 거는 뭐 다른 게 있어서 예제는 다른 걸로 좀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매트릭스를 플랫을 한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새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이제 컬러 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컬러 맵의 스타일을 뭐 팔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가장 많이 썼던 기존의 값은 Z 컬러 맵이었습니다. 근데 버전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색깔을 보여주는데요. 난 이런 색깔이 보다 다른 색깔의 조합을 좀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뭐 그레이 혹은 쿨 혹은 핫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그 값을 이렇게 매트랩이 이미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 컬러 맵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헬프를 눌러서 찾아보시면은 그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겠고요. 그걸 뭐 256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냐하면 0부터 뭐 255까지 RGB 값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총 256개의 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이걸 뭐 10등분으로 쪼개서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 10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맵을
만드셔가지고 혹은 칼라 맵을 나만의 칼라 맵을 RGB 값을 255, 255, 뭐 RGB 해당하는 값을 여기 0부터 255까지 혹은 0부터 1까지의 값을 넣어주는 거를 좀 해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면은 이거는 256, 256에 34에 해당하는 크기를 만들어줬고요. 그거의 두 번째 열에서는 이제 전체를 0부터 1까지 순서대로 바뀌는 거를 해봤을 때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0부터 1까지 변하는 것은 0일 때는 000이기 때문에 블랙에서 시작해서 이게 1로 가면은 그린으로 도달하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컨트롤이 가능하구나 되겠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런 걸로 컨투어를 많이 그리지는 않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그리는 것은 이 서페이스 플랫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2차원 함수가 있습니다. x축 값이랑 y축 값이 존재하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z축 값은 다음과 같은 뭐 sin x 곱하기 코사인 y라는 값을 갖는 뭐 우리가 잘 모르는 함수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그 값을 갖다 플러스를 하는데 물론 플러스를 하는 데서 구간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파에서 파이, y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함수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뭘까요? 어떻게 플러스를 해줘야 될지가 조금 헷갈리는데 먼저 우리는 만약에 플러스를 쓴다고 쳐볼게요. 당연히 x, y, z 그럼 3D 플러스니까 3 정도는 붙여줘야 되지 않을까 앞에서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플러스를 어떻게 하냐면 2차원 공간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랑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어떻게 들어있어야 될까요? 약간 2차원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x라고 하는 애랑 y라고 하는 애들은 이 2차원 그리드에 해당하는 인포메이션을 각각 가지고 있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법은 이 메시 그리드라는 빌트인 펑션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뒤에서 좀 약간 보여드릴 텐데요. 무슨 말이냐면 x랑 y는 조건에서 마이너스 파이까지 해서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파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를 등분은 0.1씩 좀 촘촘하게 가겠습니다. 촘촘하게 가는데 이거를 메시 그리드라는 걸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뭐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뭐 0.1씩 증가해서 이렇게 막 따다닥 벡터가 있었던 거를 갖다가 이렇게 2차원 공간에 해당하게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가 되도록 바꿔줄 수 있는 메시 그리드 함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긴 하는데요. 이 메시 그리드라는 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x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변하죠. 근데 그때 y값도 똑같이 변하죠. 그러면 y값도 변하는 대응되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변하는데 각각의 조합되는 인덱스 컬럼 와이즈 혹은 매트릭스 와이즈한 위치를 체크를 해주면요. 이 1, 물론 1,1에도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가 있나요? 좀 그렇게 적혀 있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파이가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 1,1에 있는 것을 두 개를 적어보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 위치 포인트 우리가 2차원 공간 x축과 y축이라고 할 때 물론 이렇게 돼 있겠네요. 마이너스 파이, 마이니까 이 점을 지칭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파이, 어떻게 보면 파이가 나올 거기 때문에 파이, 파이는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공간을 2차원적으로 갖다가 다 같이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같은 벡터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메시 그리드로 형성이 될 거고요. 즉 이게 뭐 10by 1, 뭐 1by 10짜리 벡터였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메시 그리드를 하게 되면은 y도 1by 10에 해당하는 벡터 사이즈였으면은 아마 x 자체 하나는 10by 10에 해당하는 이런 메시 그리드로 나올 거고요. 즉 10by 10과 10by 10이 서로 매트릭스 와이즈하게 고비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 해당하는 Z는 뭐가 나오죠? 전체 또 10by 10짜리의 행렬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즉 그런 상태에서 surface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서 X축 해당하는 값, Y축에 해당하는 값, 그리고 그 위치에 corresponding하게 대응되는 Z값을 갖다가 플러스를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꼼꼼하게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면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문자 x가 얼마에서 얼마? 마이너스 파이부터 0.1씩
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좀 값을 알기 어려우니까요. 1,1에서 10으로 좀 바꿔서 해보겠고요. y는 이거에 대응되게 알아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이라기보다 11부터 1씩 20이라고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뭐 해야 되죠? 메시 그리드를 한번 쳐봐야겠죠. 그래가지고 메시 그리드를 쳐보긴 할 텐데 그래도 메시 그리드 하기 전에 얘네들이 뭐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는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메시 그리드를 칠 때는 실수했네요. 이 소문자랑 대문자로 받아야 되네요. 그 다음에 대문자 x랑 y 뭐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받아도. 메시 그리드라는 거를 x, y로 먼저 쳐서 받아와 보겠습니다. 봤더니면 어때요? 10by 1짜리가 들어가니까 10by 10이 나오고 10by 12 y도 똑같이 10by 10이 나오죠. 그리고 1, 2, 3, 4, 5, 6, 7, 8, 90에 해당하는 1, 2, 3, 4, 5, 6,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x축으로 쭉 1, 2, 3, 4, 5, 6, 7, 8, 9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11, 12, 13, 11, 12, 13 이런 식으로 y축으로 컬럼 방향으로 값이 증가하는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1by 1은 1, 11에 해당하는 위치에 그 값을 주고 있고요. 맨 마지막은 뭐 당연한 거지만 10by 20에 해당하는 값이 그대로 제대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거를 원래 예제처럼 파이부터 파이까지 0.1씩 바꿔줘 보겠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한 다음에 뭐 하자고 했었죠? 썰프를 칠 텐데 썰프를 하기 전에 z 값을 좀 해놔야겠죠? z는 뭐 사인과 점 곱하기 코사인을 갖다가 곱했네요. 사인과 코사인을 곱하면은 우리 뭐 어떤 값이 나오는지 옛날엔 다 외우고 있었는데 이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z 값도 역시나 총 63바에 63짜리가 나오면서 다음과 같은 플롯이 나오는 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CLF를 좀 해주겠습니다. CLF는 피겨를 지우겠다라는 명령어고요. 이렇게 플롯이 강의 자료처럼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의 곱으로 갖다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사코 코사니까 사인 x 플러스 y 나누기 2라는 해당하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플롯이 나오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이 서페이스 플롯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사실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종이 헬리콥터를 이제 날리는 걸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컨트롤하는 변수가 D1, D2 아마 뭐 이거의 D3 뭐 이런 식으로 이게 D2였던 거 같고 이게 D3였던 것 같은데 이런 변수들을 바꿀 때마다 비행 시간을 갖다가 이제 좀 데이터를 보고 싶습니다. 근데 3차원 변수다 보니까 X축, Y축, Z축을 해서 4차원 값을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한쪽은 D1 한쪽은 D2를 해서 이때 비행 시간 타임을 갖다가 이렇게 플롯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모양이 나와서 가장 뭐 오래 이렇게 하면 가장 안 나는 시간이죠. 플롯이 이렇게 3차원적인 공면이 뭔가 이렇게 조금 그려질 거거든요. 그때 뭐 가장 오래 나는 해당하는 D1과 D2를 갖다가 찾아서 최적 설계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적 기법을 배울 거긴 하지만은 우리 데이터만 가지고서도 이런 서페이스 플롯을 그린 다음에 어느 조건에 가장 비행 시간이 빠르겠구나, 오래 날겠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옵션도 있긴 한데요. 쉐이딩, 페이스티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간 메쉬의 격자가 쪼개진 것처럼 이제 서페이스가 그려지는데 이게 아니고 플랫 이렇게 바꿔주시면 격자가 사라지고요. 뭐 인터프리트 하게 되면 사실 격자도 사라지면서 약간 값이 스무딩해집니다. 근데 지금은 뭐 값이 워낙 연속적이어서 차이가 크게 나고요. 그 다음에 칼라맵 같은 거 그레이라고 하면 이런 회색 스타일로 바꿔질 거고요. 낮은 값일수록 검정색, 높은 값일수록 하얀색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것들도 있고요. 뭐 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값을 바꿔주면은 다양하게 색깔을 바꾸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컨투어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투어 플롯은 조금 뭐냐면은 우리가 3차원적으로 서페이스를 그렸다고 하면은 이것을 2차원에다가 뭔가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그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아까 우리가 사인 코사인을 서로 곱한 값을 갖다가 이렇게 2차원으로 프로젝션해서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뭐 골이 되어 있던 것과 이렇게 언덕이 되어 있던 벨리가 되어 벨리가 됐던 데랑 힐이 되어 있었던 곳이 이렇게 따로 구분이 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지만 이제 컨투어라고 이제 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살짝 한번 또 돌려 해볼까요? 그래서 뭐 컨투어 X, Y, G 해주시고 플러스를 해주시면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혹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홀드 온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같이 한번 플러스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홀드 온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원의 컨투어가 되고 이제 3차원적으로 서페이스가 그려진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물론 이제 서페이스가 그려진 게 워낙 또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얘를 가지고 만약에 그냥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긴 하지만은 메쉬라는 게 있습니다. 메쉬 형태로 그리게 되면 약간 조금 서페이스가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갖다가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돌려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면을 합쳐가지고 같이 볼 수도 있는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조금 더 비주얼라이제이션 좀 좋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원래로 들어가 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홀드온 해가지고 메쉬를 그려서 이렇게 똑같이 플랫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플랫도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폴라 플랫이라고 해가지고 2차원 사이에서 이렇게 세탑 코디네이션, R 세탑 코디네이션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 뭐 미적분학 공부해 보실 때 뭐 이런 거 있었죠. 폴라 코디네이션 같은 거 그림 그리는 것들, 그런 것들도 그릴 수 있는 함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X축으로는 이제 세탑값, 뭐 그거에 대해서 해당하는 값을 갖다 이렇게 플러스를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우리 통계 같은 거 하면 히스토그램이나 바 플랫 같은 거 있죠. 이런 바 플랫을 그려줄 수 있게 해주는 뭐 바도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있는데 그 값에 1에 해당하는 첫 번째, 10에 해당하는 10번째, 이런 바 플랫을 값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뭐 바 플랫 같은 것도 그릴 수가 있겠고요. 뭐 계단 플랫도 있고요. 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 곡선을 밑에를 이제 색깔로 칠하는, 뭐 빨간색으로 색깔을 칠해가지고 안에를 이제 넣어주겠다, 뭐 이런 플랫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은 뭐 이렇게 뭐 퀴버라고 있는데 뭐 벨로시티 벡터 같은 거를 좀 더 표현을 해주는, 이제 한번 그려보시면 되게 예쁜 플랫들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이제 데이터 포인트들을 이제 저희가 실제로 실습을 해서 데이터 포인트를 얻을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 같은 게 데이터 포인트가 나오면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것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은 컨투어 플러스로 뭐 도메인 뭐 이런 컨투어 플러스이 나올 수 있거나, 혹은 3차원으로 정확하게 그려서 조금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빼먹지 말고 그때 가서 이거 어떻게 그리는지 모릅니다 라는 말이 안 나오게 앞에서 보셨던 예제를 조금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efficiency 코드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매트랩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다른 코드 같은 거 좀 관심 있으셔서 해보셨으면 모르겠지만은 매트랩은 좀 매트랩만의 약간의 코드 작성법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트랩은 기본적으로 매트릭스를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어떠한 특정 값이 그 행렬 안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찾는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함수로는 find라는 함수가 있고요. find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find 안에 가로 열고 여기다가 컨디션, 조건을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그 벡터 안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달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x가 랜덤으로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출력을 하는데요. 랜드라는 함수는 0부터 1까지 유니폼하게 랜덤 숫자를 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1바이 100짜리에 해당하는 벡터를 갖다가 뭐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애들을 토해내 줄 텐데요. 그 중에 find라는 함수를 써서 조건을 걸어줍니다. 저희가 조건을 거는 것 중에 하나가 x가 0.4보다 크고 그 다음에 x가 0.6보다 작은데 그 사이의 관계는 and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1번에 해당하는 조건과 2번에 해당하는 조건이 둘 다 만족하는 숫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죠? x는 0.4에서 0.6 사이에 해당하는 x라는 벡터 안에 있는 100개 중에서 어떤 애들이 있느냐를 볼 텐데요. 그걸 find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그 안에 해당하는 인덱스에
인덱스의 넘버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랜드 1부터 100까지 랜드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뭐 출력을 해볼 텐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뭐 다양한 숫자들이 랜덤하게 0에서 1 사이에서 정말 유니폼하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바플랏 확인 안 해봤는데 우리 바플랏 이번에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바플랏을 이렇게 그냥 x를 갖다 플러스를 한번 해보면은 좀 지워야겠네요. 플러스를 하기 전에 위에 게 중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바플랏 해보면 어떨까요? 이 수많은 0부터 1 값이 쭉 존재하는데 이거 평균 내보면은 얼마 나올까요? 예, 유니폼하다고 하면 0.5가 나와야 될 거기 때문에 진짜 한번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민이라는 평균 값을 구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x를 평균 값을 구해 본다라고 하면은 거의 0.4784, 0.5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바플러스로 이렇게 확인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뭐 하고 있었죠? 예. find를 하고 있었죠. 인덱스를 찾아볼 겁니다. find 인덱스인데요. x가 0.4보다 크고 0.6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그걸 만족하는 인덱스들은 대체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은 1부터 세 번째 인덱스, 네 번째 인덱스 총 22개의 인덱스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거의 구간의 크기는 0.2죠. 0부터 1까지의 0.2 구간은 확률상 5분의 1이기 때문에 100개의 5분의 1은 약 20개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22개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를 찾았으니까 인덱스를 호출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요. x에 가로 열고 1 하시면 뭐예요? 첫 번째 인덱스를 보겠다라는 뜻이죠. 그 말은 즉 무슨 말이죠? x에 이 인덱스가 저장된 것을 호출하시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 두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이 0.5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또 바뀌어 버렸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를 이렇게 따로 얘만 호출을 해봐야겠죠. 0.559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0.5590, 0.4400, 0.54 하면서 모두 다 어떻죠? 0.4랑 0.6 사이에 있는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렇게 find 인덱스를 써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인덱스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겠다라는데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런 find 인덱스가 왜 좋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큰 이득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뭐 x는 sign인데요. 뭐죠? 0부터 10파이까지 중에서 이걸 100등분을 쪼개 가지고 사인 값을 구한 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을 때 사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양수, 음수가 이렇게 골고루 존재하는데 그때 우리가 만약에 양수인 애들 값만 한번 찾아보겠다는 뜻입니다. 카운트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줘서 x가 전체 개수가 뭐 100개이기 때문에 1부터 100번까지 포문을 100번을 돌리겠다는 뜻이겠고요. 그때 첫 번째 x의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애가 0보다 크냐라고 하면 그때 카운트 하나를 늘려서 양수가 한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n이 2가 되면서 어떻게 되죠? 두 번째 인덱스를 불러와서 이게 0보다 크냐 작냐를 카운팅을 해서 이렇게 포문을 돌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는 find 인덱스를 합니다. x가 0보다 큰 해당하는 find 인덱스들을 쭉 찾으면 뭐죠? 뭐 1번에 뭐 2번에 3번에 뭐 100번까지 중에서 뭐 55번에 뭐 99번에 이런 해당하는 인덱스들이 쭉 나올 거고요. 그 인덱스의 길이가 뭐 아까처럼 1 곱하기 22의 인덱스가 나오면은 그거의 length 뭐죠? 사이즈랑 똑같은 애죠. 벡터의 길이를 궁금할 때 length라는 함수를 쓰거든요. 그래서 총하면은 22개가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토해내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한 줄로 한 대여섯 줄 되는 것을 표현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매트랩은 아쉽게도 이 포문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긴 하지만 C 언어나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 포문이 느려서 이 매트랩은 사실은 이렇게 벡터 연산을 하게 되면은 정말 빠르게 나올 수 있는데요. 그거의 길이는 x가 100개일 때, 100개 사이즈일 때는 뭐 두 개 컴퓨터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차이가 없지만은 이렇게 100만 개까지 존재할 때 두 개의 속도 차이는 거의 한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의 한 70배 차이 나죠. 30배 차이 나죠. 30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속도 차이가 난다라는 매트랩의 좀 장점 아닌 단점 아닌 장점, 장점 아닌 단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이 느리다라고 했고 벡터 연산이 빠르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코드를 보셨던 것처럼 벡터라이제이션, 벡터 형태로 표현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렇게 코드를 갖다가 너무 벡터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아직은 수행을 하기에는 조금 매트랩이랑 익숙하진 않아서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은 하진 않을 텐데요. 그래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물어보겠습니다. A를 B를 1 곱하기 100에 해당하는 랜덤하게 숫자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B는 제로 쓰기 때문에 1 곱하기 100짜리의 벡터를 갖다가 0이 들어가 있는 애를 쭉 출력을 해 놓아 보겠습니다. 그 포문이 1부터 100까지 돌아갈 거고요. if 만약에 n이 1이면 1과 같다고 하면인데 첫 번째죠. 첫 번째만 같겠죠. 두 번째부터는 아니죠. 뭐죠? b에다가 a의 첫 번째 거 값을 그냥 넣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즉 첫 번째는 B의 첫 번째는 뭐예요? A의 첫 번째 인덱스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럼 두 번째부터는 다 여기가 실행이 되죠? N이 사실은 뭐 1이 아니면 이란 말 어떻게 쓰죠? 1이 아니면이랑 조건이랑 이제 똑같아지겠죠? 나머지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봤더니만 A의 두 번째랑 2 넣어주니까 1이니까 A1과 2를 서로 더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그럼 뭐죠? 1 더하기 A 2가 되죠? 그 다음에 n이 얼마일 때? 3일 때 봤더니만 뭐가 되죠? 여기가 3이 되고 2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약간 이런 느낌의 연산을 쭉쭉쭉 실행해서 얼마까지? 100일 때까지인데 그럼 뭐죠? 99 더하기 A에 100까지 좀 하나가 1을 더 적어버렸네요. 이렇게 값을 총 더해서 B도 1 곱하기 100짜리의 벡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연산을 되게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B의 첫 번째에다가 0에다가 두 번째는 A가 1부터 쭉쭉쭉 end까지 끝까지입니다. 우리가 끝에 인덱스를 모른다고 할 때 사실 100을 넣어줘도 되는데요. 그 값을 모를 때 그냥 인덱스 end를 치면 맨 마지막 거에 마이너스 1개까지 라고 하는 거니까 A의 99까지 이렇게 이미 B를 먼저 선언을 해준 다음에 더하기 A를 더해줄 건데요. A는 당연한 거겠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순서대로. 맨 마지막에는 A의 100개 인덱스고요. 자세하게 보시면 1 곱하기 100에 해당하는 벡터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시게 되면은 그거의 결과는 A의 1과 A의 1 더하기 A의 2 A의 99 더하기 A의 100 물론 여기 더하기는 빼주셔야겠죠. 콤마죠. 사실은 떨어져 있는 거죠. 다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어떻게 하죠? 동일한 결과를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포문을 돌려가지고 이런 조건을 걸어서 했던 알고리즘을 아주 간단하게 벡터 연산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면은 여기는 엔터 치면 좀 살짝 기다려야지 나오고요. 여기는 엔터 치자마자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프를 좀 피하고 이렇게 벡터 연산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이거는 나중에 조금 열심히 매트랩 코드를 짜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내 연산 횟수가 정말 많아가지고 이게 느리다라는 게 느껴지고 나서 이것을 좀 바꾸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꼭 해주셔야 되는 거는 프리 allocation. allocation은 할당이란 뜻입니다. 미리 할당을 해놓는다는 뜻입니다. 즉 변수를 선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인데요. 사실은 이제 기존의 저급 언어나 혹은 이제 고급 언어긴 하지만은 동적 언어가 아니었던 이제 다른 C 언어나 포트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변수를 뭐에 쓸 거고 이 변수의 크기는 어느 정도 사이즈를 가져갈 겁니다. 이런 말들을 보통 선언을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매트랩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그때마다 업데이트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은 컴퓨터의 구조적인 한계상 내가 만약에 A라는 벡터가 있는데 A 벡터의 크기를 사이즈를 이렇게 하면 A 벡터의 사이즈를 갖다가 계산을 해봤더니만 1 곱하기 100에 해당하는 벡터 사이즈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내가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n이 1부터 100까지 포문이 돌고요. 어떠한 복잡한 계산을 하고 그 복잡한 계산값을 여기 s가 빠졌네요. 그 복잡한 계산값을 여기 인덱스 a 첫 번째에다 넣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a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당을 해준 게 없기 때문에 매트랩 입장에서는
A1이라는 인덱스가 이런 저 레스 값을 가져줘야 된다고 하니까 뭐예요? 갑자기 A는 레스 값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n이 두 번째가 됐을 때는 뭐죠? 또 복잡한 계산을 하고 레스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 A2를 레스를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A1이라는 거가 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위치에다 저장을 해주라고 하면은 다음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1/2에 해당하는 벡터가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레스, 세 번째 레스가 이제 저장이 되면서 이제 처음엔 1/1이었던 애가 1/2로 되고 1/3으로 됩니다. 즉 벡터의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정보를 램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있는 메모리라는 곳에다 저장을 해주고 있는데 나는 처음에 얘가 1/1인 줄 알았는데 업데이트가 되니까 뭐 할까요? 이걸 그냥 1/2로 팍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변수의 형태 혹은 사이즈를 바꿔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새로운 1/2짜리라는 것을 메모리에다 저장해주고 걔를 얘는 A랑 연결이 되어 있는 애다 라는 거죠. 기존의 거는 사실 메모리에서 사라지고 날아갈 텐데 새로운 위치에 1/2라는 애를 저장을 해줍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 메모리에다가 1/1이라는 벡터를 올렸다가 그 다음에 1/2가 돼버렸죠. 그럼 1/2라는 거를 메모리에 다시 올리고 그거를 기존의 A에서 할당한 걸 지워주고 이 A에다가 다시 할당을 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메모리에 뭔가 새로운 형태의 벡터가 추가가 됐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추가가 됐다 사라졌다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의 메모리에 연산에 뭔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보다는 처음에 애초에 내가 A라는 거를 1/100짜리를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A를 먼저 0을 다 넣어놓긴 했지만은 이 1부터 100까지 인덱스에 다 0을 넣어놓고 하면요. 첫 번째 ls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0을 레스로 바꿔주는 것 뿐이지 1/100이라는 애를 메모리에다가 다시 새롭게 올리는 게 아니라 있던 메모리에서 하나의 값만 레스로 바꿔주고 두 번째 포문에서는 두 번째 0을 두 번째 레스로 바꿔주는 것 뿐이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에 새로운 벡터 혹은 행렬 값을 올렸다가 내리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있던 곳에서의 값만 살짝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그 메모리에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시간이 필요 없어서 계산이 조금 더 정말 많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적 언어라고는 했지만은 이 변수가 어떻게 사용이 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선언을 해줄 수 있으면은 먼저 선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매트랩에서 가장 중요한 코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가끔 이제 우리가 몇 개가 나올지 몰라서 이렇게 선언을 못하는 경우들도 존재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계속 이 변수가 확장이 되는 형태로 갖다가 해주셔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그래도 이 프리 얼로케이션을 그래도 조금 고려를 해서 코딩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버깅이 되겠습니다. 이 디버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딩을 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치는 것을 디버깅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특별하게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코드를 처음에는 우리는 짧게 짤 거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없는데 대신 이제 그 코드를 많이 길게 짜다 보면은 어딘가가 잘못됩니다. 실행하고 나서 갑자기 에러가 뜨는데 이게 어디에서 뜨지? 라는 걸 확인할 수가 그때 가서야 확인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찾을 수가 없을 때가 복잡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거나 시퀀셜 순차적으로 코드를 짜올 텐데 그 짜오는 코드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제대로 지나갔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냐면 그 앞뒤에다가 출력문 같은 걸 좀 넣어줘서 디스플레이 여기 제대로 시작되고 제대로 끝났다 라는 이 텍스트 같은 걸 출력을 하게 해주면은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출력이 실행이 되면 이 위치가 제대로 실행이 됐구나 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제대로 돌아가는 곳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중에 코딩이 완성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줄은 사실 지워도 되죠. 아니면은 주석 처리를 해가지고 디버깅을 했던 거는 나중에 없애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혹은 변수에서 세미콜론을 갖다가 안에서 그곳이 실행이 될 때 A가 쭉 출력이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지금 A가 제대로 거기에 저장이 되거나 혹은 출력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혹은 포문 같은 경우에 포를 뭐 n1부터 100번까지 돌아가는 동안에
이제 이 안에 연산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한 번 돌고 두 번 돌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나는 대충 이거 연산을 100번이나 해야 되는데 처음에 코딩을 짤 때는 100번을 다 돌릴 필요는 없이 두 번 정도만 돌려서 이 아랫부분이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DISP 해서 뭐랄까요? 저쪽을 출력을 시켜 한 번 돌 때마다 출력을 해주면은 한 번 돌 때마다 대충 몇 시간이 걸리는지를 아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잘 짠 다음에 뭐 하죠? 진짜 100번을 돌릴 때는 한 번 돌 때 1시간 걸리면 100시간 후에 끝나니까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오류가 나서 계속 도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데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뭔가 출력을 해서 이 코드가 어디쯤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도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좀 툴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디버깅 툴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매트랩의 편집기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줄 옆에 하이픈이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한번 탁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색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렇게 실행을 누르시거나 F5 누르시게 되면은 이 빨간 점이 있는 곳에서 명령이 멈춰버립니다. 잠깐 일시정지하듯이 멈추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까지 잘 실행이 되는지만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 실행시키면은 에러가 푹 떠버릴 텐데 이렇게 중간에 이 위치 브레이킹 포인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갖다가 여러 군데를 클릭해 놓으시면은 실행 누를 때마다 그 브레이크 포인트까지만 실행이 돼서 여기까지는 잘 실행이 됐구나. 그리고 했더니만 다음 브레이킹 포인트까지 가는데 그때 에러가 발생하면 이 브레이크 포인트 사이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이 디버깅이 끝나면 이 포인트 하나하나 지울 수도 있지만 모두 지우기 같은 걸 눌러가지고 이제 한 번에 지울 수도 있고요. 혹은 사용을 안 해서 그래도 이제 한 번 다 돌려보고 싶을 때 있는데 그 브레이킹 포인트를 다 남겨놓고 싶을 때는 사용 안 함 처리 한 번 더 클릭하면 색깔이 검정색으로 변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쑥 지나가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한 번 포문이 돌 때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초를 재면서 확인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명령어가 하나 있는데요. 틱톡 명령어가 있습니다. 틱톡 틱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가는 거를 의성어로 표현한 거죠. 먼저 틱이라고 쳐주게 되면 이제 카운팅을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함수를 갖다가 실행을 하시고 그 밑에 톡이라는 애가 있으면은 이 틱에서부터 여기까지 실행되는 데까지의 시간을 초로 토해내주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실행하고 한 번 톡을 또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토해내줍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리셋을 하고 싶으면 다시 틱을 선언해 주시면은 틱은 타임이 리셋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제가 틱이라고 선언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톡이라고 해주시게 되면은 총 경과 시간은 0.59186초가 걸렸다. 즉 아주 빠르게 실행이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평균을 계산하는 거랑 그래프를 그리는 거랑 누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냐 할 때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0.012초 그 다음에 0.058 즉 0.04초 쪽 되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뭐죠? 이 플랫을 그리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구나 라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기본적으로 아셔도 좀 좋을 것 같겠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장 많이 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매트릭스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A라는 매트릭스에 제로스 해주고 몇 해볼까요? 뭐 만바이 만짜리 100 제로스 해서 이렇게 만바이 만짜리 행렬을 만들어 준 다음에요. 뭐 값을 갖다가 특정하게 1,10에다가는 뭐 10을 넣어주고 A에다가 21,5에다가는 3.14라는 값을 좀 넣어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넣어줘서 아마 추가가 됐을 거고요. 업데이트가 된 상태에서 인버스 A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인버스 A라는 것은 매트릭스의 역행렬을 구해보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틱을 해서 매트랩한테 한번 너 역행렬 구해보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은 시간상 보니까 5초 정도 걸렸습니다. 꽤 큰 매트릭스다 보니까 아마도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밀도에서 특이 행렬을 가지고 있다. 즉 싱귤러 벡터가 돼서 사실은 계산이 안 되고 이거 여기 이 값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꽤 큰 행렬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역행렬을 구하는 거는 꽤 많은 시간을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볼까요? B라는 게 있는데 스파르스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스파르스 매트릭스는 A라는 행렬 중에서 A의 행렬은 대부분의 0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나는 뭐 하자라는 거죠? 이 스파르스 행렬을 하시게 되면은 값이 있는 곳에 그 인덱스만 이렇게 저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이런 A라는 행렬은 되게 큰 행렬 값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0이 아닌 값을 갖고 있는 애는 몇 개 없기 때문에 그 정보만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인버스 B라는 스파르스 매트릭스를 역행렬을 한번 구해 보시게 되면은 총 2번의 시간 A라는 행렬의 인버스를 구하는 거랑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스파르스 매트릭스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인버스를 구하는 거는 서로 시간이 다르고요. 시간이 또 오래 걸리네요. 아마 특이 행렬이라서 값이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중인데 오히려 빨리 끝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아마 계산이 더 안 되는 불상사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보다는 다른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라는 것을 선언을 하는데요. C는 뭐 랜드하게 1000,1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연산을 하는 걸 좀 해볼 건데요. A 역/C 톡 A 역/B 톡 이게 아마 너무 큰 값을 해가지고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잠깐 껐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 강제로 종료시켰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1000바이 1000은 너무 큰 것 같아서 이걸 좀 1000바이 1000으로 줄여서 한번 계산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연산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은 보시면은 0.09초 걸렸고요. 뭐 이쪽에 보시면 0.14초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리네요. 스파르스맨 실수했네요. B 나누기 C를 해야 되는데 0.025초, 0.03초 시간이 차이가 얼마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원래 이쪽에 더 스파르스 매트릭스를 쓰게 되면 더 빨라야 되는데 이 매트릭스가 좀 값이 너무 특이하게 안 좋은 값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해를 했네요. 되게 빠르네요. 한번 조금만 늘려보겠습니다. 이제야 좀 차이가 나네요. 여기 보면 0.736초고요. 이쪽을 밑으로 하면 0.74 좀 오히려 느리네요. 죄송합니다. 더 빨라질 줄 알았는데 원래는 취지는 이렇게 더 빠르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조금 매트랩에 맞게 조금 빠르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연산을 갖다가 잘 수행을 하신 후에 조금 진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미지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읽어드려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미지를 핸들하는데 저희가 이제 플랫을 갖다가 앞에서 그리는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근데 이미지를 플랫이라고 플랫 창이 뜰 텐데요. 그 플랫 창이 뜬 거를 갖다가 이 GCA라고 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핸들, current axis, 그 플랫의 현재의 축을 갖다가 A라는 걸로 핸들해 오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혹은 GCF라고 하면은 커런트의 피겨를 갖다가 한번 갖고 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L이라고 했을 때 이걸 get을 하시게 되면은 get이 아니라 GCF인데 GCF 혹은 GCF라고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핸들에 그 갖고 온 애들을 갖다가 그 플랫이 L로 불려져 있고요. 그거의 플랫의 피겨 자체를 갖다가 불러오겠다는 뜻입니다. 그거에서의 Y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을 값을 얘네들이 갖고 오겠다는 뜻이겠고요. 사실 이런 것을 많이 쓰진 않지만은 set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GCA나 GCF로 해서 X축에 대한 X축 아직 뭐 X축인지 Y축인지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어쨌거나 축에 대한 것을 세팅을 하겠다는 뜻이겠고요. 현재 불러온 GCA, 커런트 창에서의 커런트 X층을 보시게 되면은 축에는 폰트 네임, 어떤 글씨체, 맑은 고딕을 쓸 거냐, 아리아를 쓸 거냐. 그다음에 스케일은 X 스케일은 로그일 거고요. 뭐 비슷한 말로는 Y 스케일도 있겠죠. 로그 스케일로 바꾸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스케일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역시나 플랫을 저장해 놓은 값을 플랫을 갖고 오셔서 플랫에서는 중요한 건 역시 라인 위스죠. 우리가 사실은 여기다가 콜론을 안 찍고 뭐죠? 뭐 라인 위스 이렇게 붙여주어야 됩니다. 여기서 원래 1.5 혹은 2점 몇 3 뭐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걸 혹시 빼먹으셨다고 하면 나중에 뒤에 set 명령어를 갖고 오셔서 이 플랫을 이렇게 호출을 해 주시고요. 라인 위스는 1.5, 마커는 아스테릭 마커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처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set으로 갖다 플랫을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핵심이 되는 것은 그림을 읽어오는 겁니다. imrea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리드하겠다는 함수겠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jpg 파일이라든지 혹은 여러가지 gif 파일들을 이렇게 파일명을 제대로 적어주시고, 물론 그 파일은 같은 실행하는 폴더의 위치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랫을 해주시고 I'm show라고 하면은 그 창을 읽어 들어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읽어서 들어와 보겠습니다. I am 이미지 리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도구가 있기 때문에 jpg 읽어오시게 되면은 그 읽어온 형태가 뭐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지만 im show로 갔다가 im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im이라는 거의 사이즈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2000바이 1500바이 3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픽셀이 2000개에서 1500개, 그 다음에 3이라는 건 RGB 값에 해당하는 RGB가 순서대로 들어가 있게 되겠고요. 이 IMShow를 갖다가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떠버리네요. 이쪽에서 조금 실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창으로 이미 떠가지고 귀여운 강아지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보셔도 되겠지만 여기 이렇게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보고 있구나 라는 것들도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RGB to gray 라고 해가지고요. 저는 이 IM에서 읽어온 거를 RGB to gray라고 해서 이미지를 그레이로 바꿨다 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또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주게 되면은 이 사이즈를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2000바이 1500이고요. 아까 3차원으로 RGB가 있었던 게 하나로 다 통합이 되면서 IMShow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레이 스케일로 사진도 색깔을 바꿔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사용을 나중에 할 거라서요. 여러분들한테도 이걸 조금 한번 먼저 선보여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미지를 갖다가 마음대로 생성을 시켜서 저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난 300 x 300짜리 RGB를 내가 마음대로 숫자를 넣어가지고 저장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한번 만들어 볼까요? I am right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 거겠지만 랜드 300 x 300 x 3이라는 걸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할 건데 어떻게 저장을 할까요? 뭐 T1 JPG 라고 저장을 해 가지고 한번 보겠고요. 당연한 거겠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읽어보진 말고 한번 저장만 해보고 뭐가 저장이 되는지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랜덤한 뭔가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은 컴퓨터가 랜덤하게 숫자를 제공했더니만 이런 이미지들이 생성이 될 수 있겠구나 되겠습니다. 뭐 매번 만들 때마다 값이 조금씩 바뀔 거니까 뭐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은요, 파일 IO라는 게 있습니다. 파일 IO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파일을 읽고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파일을 읽고 쓰고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텍스트로 데이터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트랩으로 이제 변수로 매트릭스로 저장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은 뭔가 텍스트 형태로 엑셀이나 이런 데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그림 파일을 읽어온 것처럼 텍스트 파일을 읽어올 수 있는 명령어들이 매트랩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import data라는 명령이겠고요. 텍스트 파일을 읽어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텍스트가 뭐 제인, 조, 지미가 뭐 10, 11, 12, 5, 4, 2, 5, 6, 4 이런 데이터 형태가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 드릴 수 있게 돼 있고요. 첫 번째 줄은 당연히 뭔가 헤드 제목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뭐 3x3 행렬로 이렇게 저장을 자동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들고 왔을 때 이게 스트럭처 형태로 구조 형태로 읽혀지기 때문에 A의 점 데이터라고 하시게 되면 3x3짜리 행렬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A의 뭐 콜 헤드 혹은 텍스트 데이터 라고 해서 되어 있긴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거 뭐 할 때 사실은 원래 제목 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없으니까 이 첫 번째 줄은 그냥 당연히 헤더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해놨고요. 이름은 어쨌거나 헤더나 혹은 텍스트 데이터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하나를 불러서 숫자에 해당하는 데이터랑 문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변수에다가 매트랩에 맞게 저장을 해준 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문자랑 숫자가 같이 돼 있으면은 매트랩 매트릭스 형태로 저장이 안 되고 셀 스트럭처로 저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었잖아요. 셀로 저장이 되면 저희가 행렬 연산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이렇게 따로 행렬로 매트릭스 형태로 이제 더블 형태로만 바꿔주시겠고요. 텍스트 형태는 아마 그대로 셀 형태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포트 데이터라는 건 정말 많이 이제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가끔 뭐 fscan f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하나 세 열로 이렇게 일정하게 데이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데이터가 만약에 어떤 줄은 한 개가 있고 어떤 데는 세 개가 있고 어떤 데는 세 개가 있다가 어떤 특별한 경우에 4개가 있고 할 때는 이 한 줄 한 줄을 읽어드리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fscan f라고 써서 사용을 한 줄 한 줄씩 읽을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 C나 자바에서 기존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읽어드리는 방법들 중에 하나라서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헬프 창을 보시고 조금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아마 저희는 기본적으로 import 데이터를 쓰시면은 웬만하면은 한 번에 읽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엑셀의 확장자인 XLX를 갖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엑셀을 write 하겠다 라는 뜻이겠고요. 어떤 변수를 갖다가 만들어서 10개를 만들면요, 이건 사실 말을 하는 건 파일 네임을 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파일 네임이고 당연히 확장자는 자동으로 XLX가 생성될 거고요. 랜덤 10개를 갖다가 아마 순차적으로 이제 이 행렬로 벡터로 출력이 될 거고요. 그걸 내가 1번 시트에다가 C11부터 L20까지 적어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미리 말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될 텐데, 깜빡했네요. 이거 랜덤하면 10x10에 해당하는 벡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직사각 정사각형 형태로 C11부터 L20을 잡아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겠고요. 만약에 셀 스트럭처 텍스트랑 숫자가 마음대로 조합이 된 셀 스트럭처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는요, 그 랜덤 넘버스라는 곳에 이 C라는 셀을 갖다가 믹스드 데이터 형태로 갖다가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얘네들은 당연히 헬로, 굿바이로 들어갈 거고, 여기는 숫자로 엑셀에 자동으로 들어가지겠죠. 이런 형태로도 들어갈 수가 있구나 한데,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은 콤마가 여기에 찍혀 있죠. 무슨 말이죠? 헬로, 굿바이,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4 이런 형태가 엑셀에 아마 순차적으로 들어가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에 뭐 트랜스포즈 전치 행렬로도 들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엑셀에 있는 것을 읽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넘버스 점 엑셀 xlx 해주시게 되면 엑셀에 있는 거가 그대로 읽어드릴 텐데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엑셀에다가 쓸 때는 엑셀은 텍스트가 들어가면 텍스트 셀, 숫자가 들어가면 숫자 셀 자동으로 인식을 해주는데 매트랩에는 변수에 문자랑 숫자랑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따로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넘버, 텍스트, 로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엑셀에 만약에 저희가 뭐죠? 이름, 뭐 학번, 그다음에 성적 뭐 그런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치시면은 읽어드릴 땐 여긴 다 뭐죠? 문장형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큽니다. 좀 예쁘게 적었으면 좋겠는데. 뭐 저는 학번이 18, 희망상. 그다음에 성적은 뭐 92점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걸 읽었을 때 학번도 뭐 마이너스 표시 같은 게 없다고 쳤을 때 숫자가 뭐 180.0091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쳤을 때 이 넘버에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저장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텍스트에 해당하는 애들이 다른 애들이 이렇게 따로 그 셀의 위치에 맞게 저장이 되어 있을 확률이 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숫자랑 문자가 따로 나오겠고요. 로우는 뭐냐면은 이걸 사실 우리가 매트랩에서는 셀로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우 셀 자체로 갖다가 저장을 해서 그 중에 숫자에 해당하는 거랑 문자에 해당하는 것을 다른 변수에다 각각 저장을 해놨고 빈 위치에는 뭐 다른 표시가 되어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믹스드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게 되면 좋겠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 뭔가 마이너스 1 표시를 써가지고 표현을 또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엑셀이 아니라 어떠한 파일이라도 읽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Fopen이라고 해서 파일을 읽겠다. 파일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리드는 R은 리드의 약자로 파일을 읽어드리겠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읽어드린 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Fscan 아이고 죄송합니다. Fscan F라는 게 있었고요. 읽어드린 거에서 한 줄만 내가 뭔가를 어떤 식으로 읽어드리겠다. 이런 과정을 쓸 때 파일을 오픈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반대로 Fclose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이 파일을 읽지 않겠다 라는 뜻은 있긴 한데 아직은 우리가 이거를 조금 많이는 쓰진 않을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긴 시간 동안 저희가 매트랩을 좀 복습을 해봤습니다. 아마 파트 1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던 배우셨던 내용이고 뭐 조금만 기억을 더듬으신다면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하셨더라도 잘 활용을 안 하셔서 까먹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학기에는 다 쓰진 않을 거지만 몇 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번 이런 기능이 있구나가 되겠고요. 혹시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좀 설명을 안 하고 사실 누락하고 지나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오늘 파일 읽는 거에 대해서는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그냥 헬프 창을 열어보시고 사실 구글에서 매트랩, 뭐 Fopen을 검색 같은 거 해보시면은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다큐멘트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밑에 가보시면은 조금 뭔가 설명 예제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이렇게 작동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딥러닝에 대해서 조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딥러닝에서는 조금 복잡한 개념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은요, 그래도 매트랩으로 뭔가 코드를 써서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수식이 조금 뭔가 복잡한 수식을 통해서 매트랩으로 코드로 구현해 볼 건데, 그게 최종적으로는 매트랩의 함수로 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할 거니까요. 조금만 힘들더라도 한 1, 2주만 조금만 더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어디 가서 딥러닝 정도는 저게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